안녕하십니까. 보건쌤 오혜진입니다. 오늘 보건 수업의 주제는 함께하는 사회 코로나19 극복하기입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겠는데요. 집중하는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학습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 손 씻기였죠. 요즘은 엘리베이터나 공공장소 여러 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는 손 소독제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염 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나 자신의 감염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등교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기침 예절입니다. 요즘 손으로 가리고 기침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침은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고 해야 하는 것 아시죠?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하나 볼게요. 네, 잘 보셨나요? 성냥 하나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잘 보셨죠? 두 번째 바로 이어진 영상은 미국 오하이오주 보건부가 만든 광고인데요. 이 두 편의 동영상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광고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서 이 동영상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실제 사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예방적 실천 방법을 함께 하고, 나아가서 사회적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발견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활동은 코로나19 실제 사례 살펴보기인데요. 코로나19가 집, 학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공간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길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떤가요? 항상 북적거리는 도서관이나 백화점, 시내에 평소보다 사람이 매우 많이 줄었죠. 또 바깥에는 꽃이 활짝 폈지만 꽃을 보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행도 자제하게 되었는데요. 극장에서 영화 보던 취미생활도 적었죠. PC방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자제하고 있었나요? 자, 다음은 집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죠. 평소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건 수업을 듣고 있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또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린 다음 주에 고3 등교 계약으로 곧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분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너무나도 잘 지켜주어서 감기 환자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코로나19도 물리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생활 어떤가요? 자, 여러분 언택트 사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언택트 사회란 컨택트, 접촉하다죠. 여기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을 합성한 말인데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고요.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원격 교육 등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을 다 합쳐서 언택트 문화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공지능 AI죠.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VR 가상현실이죠.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코로나19로 변화된 사례들을 가정학교 사회로 나눠 살펴볼게요. 우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은 크게 줄고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택배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죠. 상품뿐만이 아니고 운동이나 영화 감상 등 취미생활도 집안에서 하고 있죠. 자, 헬스를 위한 홈 트레이닝 서비스와 영화 감상이 많이 증가했죠.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언택트 문화를 하고 있나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최초로 비대면 교육이 시작된 건데요. 지금 여러분과 보건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죠. 학생, 선생님 모두가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혼란스럽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나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지금처럼 잘 막을 수 있는데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든지 치료약 예방접종이 개발되어야만 코로나19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키기 싫다고 장난으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자가수칙을 어기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염 위험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가격리자의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안심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죠. 현실적으로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께 선생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건교육하는 것처럼 선생님 생각에는 자가격리자에게도 똑같은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자가격리자와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생활수칙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가격리자. 격리하기 위해서는 바깥 외출 금지해야 되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들, 혼자서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건강수칙 지키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꼭 불가피하게 진료 등의 이유로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적 실천 방법 함께하기인데요.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아는 것이 감염병 예방의 첫 걸음인 거 아시죠? 자, 수업 시작할 때 봤던 동영상 기억하나요? 우리가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앞에서 배운 언택트 사회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 차단 효과를 보이는데요. 먼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감소했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이후 교회 운동시설 등과 같은 집단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경우를 두 개 비교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한 명의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감염자가 짙은 회색으로 칠한 건강한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며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격리 치료를 전혀 안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녹색 동그라미, 즉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차야 사태가 종료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 200명이 한 번씩은 감염된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잘 보셨나요? 노란색이 자, 사진 3개를 보여줄 건데요. 앞에서 그 시뮬레이션 본 거에서 선생님이 세 사진을 캡처해 놓은 건데 방역 조치가 없는 경우 첫 번째 사진에서 노란색이 감염자이고 검정색이 건강한 사람, 초록색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한 명의 감염자, 첫 번째 사진에서 초기 감염자가 나타났고 이 초기 감염자가 검정색 그 건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모두 다 노란색으로 변화시키면서 바이러스가 퍼지죠. 그 다음 녹색 동그라미 즉 그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차야만 사태가 종료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 200명이 한 번씩은 감염된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전체가 다 감염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항체가 형성되어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려면 미감염자 없이 모두가 감염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경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번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도 제한할 경우입니다. 초기 감염이 급증하자 예배당과 실내 운동시설 같은 밀집구역의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합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눈에 띄게 완화됐고 회복된 사람, 즉 녹색 동그라미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차 진정됩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의 결과 마지막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례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의 캡처해서 중요한 내용만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한 경우인데요. 초기에 감염이 급증하자 바로 밀집구역을 중단시켰죠. 이용을 제한시켰어요.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했고요. 물론 접촉한 사람들은 노란 색깔 감염이 됐지만 그렇지 않고 검정색 미감염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염자들이 회복되는 양상이 보이죠. 자, 앞에 거와 차이는 마지막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고요. 확산 속도는 늦추고 감염자 수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폐쇄된 공간에 가는 것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밀집한 폐쇄된 공간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행을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 나라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 팬데믹,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겠죠. 아래 6가지 행동 수칙 보시고 나는 이 수칙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내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발견하기인데요. 나부터의 실천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사진 보이세요? 차 안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패스트푸드나 스타벅스 매장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선별 진료를 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새로운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두고 해외에서는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 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어느 회사의 회장도 혁신은 회복력을 촉진한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선별진료소와는 달리 방역 작업이 생략돼서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국내외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 코로나나우라는 사이트인데요. 특히 코로나나우를 개발한 사람은 대구 지역의 두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울러 이 두 학생은 그 사이트 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마스크 구매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인터뷰해서 정말 화제가 됐었죠. 정말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 밖에도 학생이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기부하고 편지를 쓰고 또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또 인스타를 통해서 응원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코로나19를 상대할 멋진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 주에 계약해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나는 코로나19 이렇게 예방한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각해보고 다음 주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요. 안녕.